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해양건축입니다. 저는 정병문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공부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20분 정도 빠르게, 너무 지루하신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빠르게, 너무 긴가요? 저희가 계획한 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며 문화를 향유하고 고급형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하이엔드 명품 주거단지 하이그로브 압구정입니다. 하이그로브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이그로브는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별장 이름이 하이그로브입니다. 그 별장처럼 숲을 조성해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이그로브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먼저 저희 회사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월드 아키텍처에서 선정하는 그 순위에 7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국내 사무소는 탑입니다. 그리고 설계 인원 수로 국내 1위 932명의 전문 인력들이 있고요. 순위도 중요하지만 저희 회사가 해왔던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의도에 있는 트럼폴,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 학교, 그리고 부천동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 같은 이런 고층 주거복합에 대한 경험이 많고요. 주거복합뿐만이 아니고 이런 DH 자이개포와 같은 정비 사업에도 많은 실적 관광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절차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어떻게 협의를 잘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임원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강남구 도시국장 출신의 임원분이 계셔서 서울시와 강남구에 조합원님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협의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저희는 뉴욕에 있는 H-아키텍처 저희 자회사고요. 같이 디자인을 진행하고, 그리고 조경계획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차이무왕의 주어를 계획했던 피터 워커와 같이 이 결과물들을 같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건물은 조명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에 있는 베슬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청담동 밀리통 사옥의 경관 조명을 계획했던 프랑스의 에르메스 스포트와 함께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요. 앞으로 고맙게도 설계자를 선정을 해주시면 계획 설계부터 같이 진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로브 압구정. 설명이 너무 시끄러워요. 하이그로브 압구정입니다. 하이그로브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이그로브, 높은 숲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레벨이 0레벨이라고 보시면요. 단지를 8m 더 올려서 이 새롭게 조성된 레벨에 숲을 조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올림픽대로의 위로는 덕계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덕계공원과 우리 단지 마당을 레벨을 같게 만들어서 단지 어느 곳에서든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배치 현황입니다. 여기 왼쪽이 기존 배치 현황이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지금 계획안입니다. 색깔별로 평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질문을 하시는 질문이 내가 몇 동에 있는데 무슨 평행인데 나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정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는 추후에 설계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조합과 협의를 하셔서 내가 몇 평형으로 갈지, 그리고 혹시 혹여나 줄여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평형대별로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평형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60평형을 좀 더 적게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선정 이후에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세대수가 평형별 세대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이 컬러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봐야 하는 거는 내 동이 어디로 가고 이것보다도 어떤 설계사무소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인지, 어떤 아이템들이 좋은 아이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분석을 해본 바로는 한강 조망이 약 20%, 남양 배치가 80%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한강 조망과 남양 배치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한강 주변으로 8호 조합에 8개 주동을 배치를 해서 전세대 80% 정도가 한강을 직면할 수 있는 세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남쪽으로는 4호 조합에 5개 주동을 만들어서 한강이 사이사이로 보이니까 남양이 좋은 주동들을 배치했습니다.
전체 주동수는 총 13개이고요. 주동이 적은 만큼 당연히 공사비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 세대에서 한강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다시 검증을 했고요. 한강이 북쪽인데 북쪽을 보면서 어떻게 남해가 가능하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거실이고요. 식당과 주방이 됩니다. 이렇게 3면으로 트여 있어서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은 남쪽. 이쪽이 아니 북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한강 조망이면 이쪽이 남쪽. 이쪽이 한강 조망이면 이쪽은 남쪽.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단위 세대와 주종을 개발해서 모든 세대에서 한강 조망과 남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면적 많이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3면 발코니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75층이 한 개동에 있고요. 67층, 60층 이렇게 30층까지 이렇게 산처럼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는데요. 6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려도 이제 근무를 하는데 업무를 보내줄 영향이 없는데 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건물의 흔들림이 느껴진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서는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코어라고 하는 사람의 척추와 같은 코어가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야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피놀이라고 합니다. 피놀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뻗은 것처럼 안정적으로 지탱을 하고 있어야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피난 계단이 반드시 2개소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난 계단이 한쪽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고층 건물에서는 안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고요. 테라스는 외부로 돌출된 테라스가 아니고 내부로 들어와 있는 포켓 테라스입니다. 외부에 돌출된 테라스는 고층 건물일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포켓식으로 들어와 있는 내부로 테라스는 밀어넣고요. 당연히 그만큼 돌출된 것보다 내부에 있는 게 공사비도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서비스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입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엘리베이터 이외에 추가로 로봇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택배라든지 배달 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입니다. 단위 세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실과 식당과 주방이 3면으로 트여 있어서 한강 조망과 양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둥이 이 세대 끝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트 텐션 구조를 이용해서 이 기둥이 바깥쪽에 있지 않고 안쪽에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3면 파노라믹 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 레미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 포스트 텐션 구조를 이용해서 거실에서 3면 파노라믹 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대는 한강변에 있는 단독재 세대고요. 이제 좀 잠시 후에 모형을 보시면은 모형에 이렇게 한강변에 이렇게 한 세대씩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에는 기본적으로 한강변 기본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한강변은 저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바로 측면에서 고층 건물들이 막 이렇게 장벽처럼 서 있으면 경관 저해가 되니까 첫 번째 건물들은 낮은 레벨에서 이런 한강 낮은 레벨의 이런 건물들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디자인과 계획을 활용해서 한강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직면선을 만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는 조합원님들 3,944세대 이외에 추가로 16세대 더 계획을 해서요. 분담금을 조금 더 내시고 분양을 받으신다면 2배 이상의 자산 증식 효과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합에서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줄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현관으로 들어오면 자쿠지가 있고 테라스가 있고 한강 조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생활하는 패밀리존, 아래쪽으로는 부모님들이 생활하시는 마스터존이 있어서 양쪽으로 나눠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했습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그게 세 가지 컨셉이 있고요. 컨템포러리, 첫 번째는 컨템포러리 생츄어리입니다. 유기적인 형태와 이런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내는 인테리어 컨셉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일러드 폼입니다.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듯한 깔끔한 스타일의 블랙 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컨셉입니다. 세 번째는 골드나우. 골드나우는 화려하고 글래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컨셉입니다. 이 세 가지 인테리어 컨셉은 어느 평형에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어느 평형에서 이런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는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많으신 공공보행 통로와 통과도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계획에서는 공공보행 통로를 압구정역에서 덕계공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다시 서축으로 바꾸는 일은 또 다른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시간이 또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도 명분을 주고 저희는 이 공공보행 통로를 어떻게 이용할지, 단지에서 유익하게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압구정역 레벨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8레벨이고요. 공공보행 통로는 이 마이너스 8레벨의 조성이 되고 단지마당은 아까 단지를 들어올렸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8m의 조성이 돼서 일반인의 동선과 입주민들이 사용할 레벨은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압구정 오히려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입주민들은 비를 맞지 않고 단지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시큐리티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절대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이제 상가들을 배치해서요, 편의시설들, 뭐 부동산이라든지 편의점, 세탁소 같은 걸 배치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했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덕계공원까지 가게 하느냐? 저희가 압구정역에서부터 덕계공원까지 가는 이 서축편 동호대로변 길에 지하와 지상에 이렇게 썬큰으로 파여 있는 이런 상업가로를 조성을 해서 일반인들은 이 상업가로를 이용을 해서 덕계공원까지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누려있습니다. 통과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계획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속도가 빨라져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양쪽으로 분기를 해서 속도를 저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통과 도로에는 맘스 스테이션이라든지 학원 차량 정류소, 그리고 현대백화점 말고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정류소를 만들어서 단지 입주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지 내 도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기본적으로 센트럴 가운데 배치를 했고요. 가운데 배치를 해서 단지 어느 곳에서든지 접근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 등은 50m 레인의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에 썬큰을 뚫어서 그 썬큰을 면하는 올데이 다이닝 약 500석 규모가 되겠고요. 조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시도들 내려놓을 보시면은 단지 입구에 이렇게 문주처럼 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컬처 앤 아트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평소에는 여기에서 썬큰 정원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음악회나 전시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처럼 보이는 이 건물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저희가 워터 파빌리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압구정은 예전 한명회가 한강을 바라보면서 풍류를 즐기던 정자였습니다. 그 정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워터 파빌리온이라고 만들었고요. 여기에서는 입주민 여러분들이 파티나 행사를 하거나 가족 결혼식도 할 수 있습니다. 윗레벨에서의 한강을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도 있습니다. 75층에는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그리고 67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좀 더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2층에는 올데이 라운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조경계획입니다. 조경계획은 기본적으로 단지 외부를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서 단지 내부에는 아주 정원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압구정역에서 덕계공원까지 가는 길, 저 거리가 한 1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산업가로를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트램을 설치해서 일반인들의 동선은 빠르게 덕계공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입주민 여러분들도 스테이션 B에서 환승을 하셔서 단지 내부를 다니고 있는 트램을 통해서 압구정역에서 내 집 앞까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친환경 정원은 각 레벨별로 옥상 정원도 있고요. 중간층에 있는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중요합니다. 브라운 컬러가 여기에 메인 컬러 같은데요. 그 브라운 컬러를 재해석해서 수직핀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직핀은 디자인뿐만이 아니고요. 디자인 수평 루버와 같이 합쳐져서 세대가 간섭을 이렇게 시야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일사저감 효과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단위 세대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과계획입니다. 경과계획은 75층에부터 30층까지 이렇게 산 모양의 경과계획을 만들었고요. 이게 경과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통경축을 뚫어서 한강 어디에서 보든지 등대 같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첨단 시스템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계획. 친환경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반환길입니다. 저희는 단지 주동수가 13개여서
바람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길이 생기면 단지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고요. 온도가 떨어진 만큼 바람이 많이 불면서 쾌적한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산업시설입니다. 산업시설은 압구정역 인근에서는 바로 대형 산업시설, 하이엔드 명품관을 개발했고요. 뒤쪽으로는 학원이나 약국, 그리고 뭐 병원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시설. 그리고 압구정역에서 덕계공원까지 가는 요 길에는 봄의 사무사와 같은 그런 F&B 사업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입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을 배치했고요. 대형 산업시설은 일반적인 이런 주거복합을 개발했을 때보다 매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5천억 이상의 개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분담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공사비 절감은 당연합니다. 주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돌출이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없는 만큼 공사비가 당연히 적게 들 것이고요. 하자 또한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8m 들어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8m 들어올린 그 면에다가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사업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뒤쪽은 지하이지만 앞쪽은 이렇게 길의 면에 있는 이런 사업시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 개발 수익으로 분담금을 덜어줄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상가조합원 면적이 약 4,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가를 27,000평 계획했고요. 혹시 아파트를 하나 받으시고 그 상가를 하나 더 받으셔서 그것을 전문 운용사에 맡기면 월 1천만 원 정도의 그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을 받으시거나 혹은 매각을 통해서 분담금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쪽 계획안과 우리 계획안에 이렇게 평형이 달라서 저기는 평형을 키워간다고 하고 저희는 평형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거를 왜 그러냐 많이 질문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게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 땅에 얼마큼 지을 수 있냐고 하는 게 용적률이 있는데요. 저희는 300%로 계획했고요. 저쪽은 360%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300% 이상 안 했냐? 일단 조합에서 지침을 300% 주셨고요. 법적으로 상한이 30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친환경이나 계획 유도 등의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허용 용적률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300%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쪽에서 360%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럼 뭐 저쪽 설계사만 360%가 되고 저희는 360%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평형을 키워간다는 거에 너무 그런 말이 변형되지 마시고요. 어느 설계사가 좀 더 앞으로 계획을 잘 진행해 나갈지 어떤 아이템들이 좋은지 공사비가 어떻게 적게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모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관만 아름답고 이름만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장소를 만든다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저도 압구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참 저기 그냥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되지만 저도 성공을 해서 고객기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이브로 압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